제 손에는 지금도 그 낡은 봉투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락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거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신발 상자 안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이너스 영원히 정수.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정수였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선, 올해 62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버지를 여인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는 78배 조용히 눈을 감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미선아, 다락방에 신발 상자 있다. 그거 한번 열어봐라. 저는 그때 고통이 심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49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먼저 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 혼자 그 집을 지키셨거든요. 다락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구석 낡은 운동화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뚜껑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 고무줄에 묶여 있었는데 같은 여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찍혀 있었어요. 어떤 사진은 바닷가, 어떤 사진은 낯선 골목이었고요. 그리고 사진들 밑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수신인도 발신인도 없고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편지는 1983년 아버지가 27이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첫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임아, 오늘도 너 생각을 했어. 내가 없는 이 도시가 너무 낯설다. 순임, 저는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총 12통이었어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한 번도 붙여지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날짜는 1985년 6월, 그로부터 꼭 6달 뒤인 12월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 두 분이 다정하게 사시는 걸 봐왔는데 이 사진들과 편지들이 그 모든 기억 위에 의문부호를 찍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순임이라는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버지가 왜 이 편지들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셨을까? 왜 저한테 그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셨을까? 편지 속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여러 편지에서 반복되는 지명, 통영이었어요. 통영 그 골목에서 너를 처음 봤던 날이라는 문장, 통영 앞바다 내려다보던 그 언덕이라는 표현, 그리고 내가 다니던 양장점 골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무작정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62살 먹은 제가 50년 가까이 된 사람을 찾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었지만 그냥 갔어요. 아버지가 보라고 하신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전통시장 근처에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이 동네에서 양장점 하셨던 분 혹시 아시나요? 처음 서너 분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5번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양장점 수님이 박수님 씨가 있긴 했는데 오래전에 서울로 갔다던데. 박수님, 그 이름이 처음으로 실체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저는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아버지 유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유품을 봤는데 관리하시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정수 씨가 참 많이 얘기하던 분이 있었어요. 박 선생이라고 근처 복지관에서 뜨개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신 채로 다음날 저는
그 복지관 뜨개질 수업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교실 앞에 서서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은발 단발머리, 작은 체구,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 사진 속 그 여자의 눈매가 세월을 건너 그 얼굴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수님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한정수인데요.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정수 씨 딸이에요? 박수님 선생님은 아버지보다 4살 아래셨습니다. 1983년에 아버지가 통영에 잠시 발령받았을 때 그 골목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당시 23살이었던 선생님은 어머니 양장점을 도우며 일하고 계셨고 두 분은 1년 남짓 알고 지내다 아버지 발령이 끝나 서울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편지 묶음을 꺼내서 드렸어요. 아버지가 쓰셨지만 붙이지 못한 12통의 편지. 선생님이 천천히 첫 편지를 펴셨어요. 한참 동안 읽으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참 바보 같은 양반. 이걸 왜 안 보냈어?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선 씨, 나 정수 씨한테 마지막에 편지 한 통 보냈었어요. 1985년 봄에. 아버지가 받으셨나요?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답장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편지에 쓴 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썼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왜 어머니와 결혼을 결심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을 붙잡고 새 삶을 시작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삶도 저와의 삶도 진심으로 살아내셨던 거였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동시에 진짜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몇 달에 한 번씩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일찍 결혼하셨다가 30대에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 하셨어요. 후회가 없어요. 내 삶이 내 거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미선 씨는 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수 씨 마음 안에 평생 짐이 있었을 거예요.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그분이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자기가 직접 말 못하고 딸을 시킨 거네요. 정말 정수 씨답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분이셨고 표현이 서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에 다락방 신발 상자를 열어보라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고 아버지 손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한 줄이 이제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랑이 다 진심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댁에도 어딘가에 먼지 덮인 상자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열어보지 않은 그 안에 부모님의 젊은 날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가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사진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그분들을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만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